쇼핑 원픽의 주제 너무 궁금합니다. 뭡니까? 혹시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아시나요? 알죠. 이 차 그 차잖아요. 독일 차예요. 독일 거. 혹시 이거 아니에요? 그 황제성 새로운 차 아니에요? 맞아요. 그 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번에 640개월 할부로 새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640개. 아 진짜 이거 와 만져보고 싶다. 한 번만 냄새라도 맡고 싶다. 이게 약간 독일 브랜드죠. 포르땡에서 그렇죠. 전 세계에 1000대만 귀한 한정 수량 판매가 되고 있는 1000명만 기종인데. 탈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야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그래요?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진짜 네. 그 수석 독일 디자이너인데? 회사인데 한국 사람이 디자이너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다. 심지어 이름도요. 네. 한국인 정우성 씨입니다. 우리 둘째 이름하고 똑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포르쉐 디자이너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이게 지금 포르쉐 최초의 한국인 디자이너. 아 최초예요? 네, 심지어 그 포르땡의 10명 남짓한 디자이너 중에 유일한 한국인 디자이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산업 디자이너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파견이 되신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독일 포르땡 본사 네. 그리고 폭스바땡 본사에서 인턴을 하고 근무를 하다가 네네. 아예 그 포르땡에서 네. 디자이너로 스카웃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거꾸로 독일 본사에서 한국으로 가끔 이렇게 파견해서 파견 역수출, 근무를 역수출. 그렇죠. 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능이 어마어마하겠네. 네. 이런 걸 보고 진짜 능력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오늘 주제가 약간 세계 속의 한국인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쇼킹 원픽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를 빛낸 한국인들 글로벌 원탑 파워 오브 코리안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요. 이민자 가정 출신에서 지금은 600만 관객의 감독으로 돌아온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감독님일 겁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의 감독 피터손 감독입니다. 네. 많이 유명해졌죠. 진짜 최근에 화제인데. 많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엘리멘트 시트의 주민들을 소개할게. 공기는 보통 머릿속에 뜬금을 잡고 새 옷인데 흙은 남몰래 열매를 맺지. 이상한 짓 아니야? 물은 항상 어딜 들어가려 하고 오. 우와! 불은 좀 화끈해. 아빠 일을 물려받으려고만 했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생각 안 해봤어. 역시 피터들은 잘해요. 기다리고 있었어 그 멘트. 피터 팬도 있고. 그러니까 피터 파커도 있고 피터 다 크라우치도 좋아요. 있고 나쁜 피터는 네. 없어요. 진짜. 근데 이분은 이민자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1970년대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당시에 어린 시절 이민자로서 워낙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성장하며 겪었던 부모님들과의 이야기를 엘리멘탈의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진짜 가게구나. 네. 대박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어머니라고 해요.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영화 광팬이어서 네. 가게가 장사가 잘 될 때는 이제 그 피터손을 영화관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셔서 네. 영화를 보는데 이해를 잘 못하셨대요. 그런데도 계속 가다가 그 덤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덤보. 코끼리 엄마랑 아들 자기 코끼리 코끼리. 모자가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몰입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다 애니메이션의 힘을 이제 느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네. 애니메이션만이 주는 감동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냥 정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고 오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혹시 네. 보신 분 계세요?
두 분 벌써 진짜 다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아직 못 봐서. 네,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엘리멘탈은요, 불, 물, 공기, 흙. 세상을 이루는 필수 요소로 구성이 된 4가지의 다른 원소가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에서 네. 이제 불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만나서 우정을 쌓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상성 있는 조합인데. 그렇죠. 엘리멘탈이 쉽게 섞일 수 없는 물, 불 같은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민자로서 아무 이유 없이 너희 나라로,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 반면에 또 포용력 있게 아주 환대해주고 도움을 많이 준 분들도 있다라면서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의 피터 손의 눈에는 이런 상반된 풍경, 평등과 차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마음 깊숙이 와닿았고 이들이 통합되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어떤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 뭔지 알겠다. 아 네. 재밌겠다. 이게 지금 개봉 8주차에도요. 1일 박스 오피스 1위. 흥행 수익이 잠깐 북미에서만 1억 3,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65억 원. 이게 지금 그 디즈니에서 겨울왕국 2 이후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작품이라고 해요. 영화 보신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심장이 아주 말랑거린다는 이 보고 싶다. 후문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랬어요 보신 저도 분들? 보고 울었어요. 아 울었어요. 여기는 또 나오는구나. 울었어요. 엄마 만나러 가서. 처음에는 봤을 때 몰랐었어요. 그게 네. 이민자 스토리라는 거는 그냥 딱 봐도 이렇게 어떤 이민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민자로서 약간 또 그러네요. 공감도 있고 네. 갑자기 우리도 불 같은 존재들을 갑자기 다른 존재들이 있는 세계에 돌아오면서 조금 더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좀 공감도 있었던. 맞아, 맞아. 크리스티안 울었어요? 저는 울지는 않. 울지. 난 남자니까 울지 않아.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눈이 부어 있었구나. 저 눈물이 좀 많아. 무상행도 보고 울었었어요. 그리고 영화 곳곳에 이거 한국의 정서가 좀 스며들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국 분들은 조금씩 저거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자연재해로 황폐해진 고향을 등지고 엘리멘트 시티로 이주해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이제 다시 삶의 터전 하나씩 읽어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실제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던 피터손 감독의 부모님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해요. 있구나. 네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지내는 독특한 모양의 집이 네. 돌솥, 아궁이에서 맞아요. 나왔다고 하고요. 오 그래 맞아.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약간 헬멧 같기도 한데. 그런 디테일 놓쳤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아빠를 아슈파라고 부르는데 요게 한국에서 그 아빠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여기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 그 한국의 큰절, 한국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재능에도 불구하고요. 부모님이 그림 그리는 걸 반대했다고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게에 애니메이터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버지가 혹시 그 애니메이션 그리면 돈이 얼마나 되냐고. 한국 사람이 할 법한 질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필이면은 잘 버시는 애니메이터가 오셨나 봐요. 아하.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되네? 네. 하고서는 피터손의 꿈을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 주셨다고 이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될 사람들은 다 뚫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시작부터는 솔직히 평탄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네, 이게 이 애니메이터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라따뚜이에서는 직접 그 주인공 생지 레미의 형 역할을 목소리 연기를 맡기도 했고요. 그리고 몬스터 대학교 그런 곳에서 성우로서도 네네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을 계속 드러내기도 했답니다. 야, 뭐 애니메이션 장르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다 뛰어들었네요. 그렇죠. 아니 부모님도 영화 보고 정말 뿌듯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네. 그 아버님이 엘리멘탈 제작 중에 작고를 하셨다고 해요. 못 보고 가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피터손 감독이 이 영화를 부모님에게 보내는 한편의 러브레터다라고 이야기를 눈물 했답니다. 날라 그래. 네. 부모님이랑 추억도 거기 다 녹아 있고. 그렇죠. 아이고, 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피터son 감독님을 보면 어쨌든 무슨 일이든 한 우물을 좀 계속하면 언젠가는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면.
특히 뭐 어린 시절 기억에 한국의 정서를 녹여서 또 세계를 빛낸 피터son 감독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멋지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인공 또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만날 분은요. 네. 동양인 최초로 명품 쇼에 클로징을 장식한 모델 연봉 10억령 신현지 씨입니다. 아, 이분 알죠? 너무 멋있어. 아, 익숙한 얼굴. 대단하다. 아니 동양인 최초도 심지어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또 오르네요. 이게 또 벅차오르네요. 슬슬. 그렇죠, 그렇죠. 신현지 씨 같은 경우에는요, 18살의 나이에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4 도스코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모델계에 데뷔를 했는데요. 네. 그랬던 그녀가 2년 연속 한국인 최초, 동양인 최초로 유명 명품 샷땡 브랜드 쇼의 단독 클로징을 맡으면서 피날레를 장식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나왔다. 마지막에 웨딩 드레스 같은 거가 이제 피날레거든요. 너무 예쁘다. 와, 모델은 역시 비주얼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카리스마 있네요. 근데 이게 기록지가 엄청 기시네. 아, 지금 모델분한테 기럭지를 그러니까 모델 볼 때마다 다 약간 화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 갑자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멋있네요. 아니 이 쇼는 그리고 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잖아요. 근데 저 무대 한국인 최초로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할 거면 이미 모델계에서는 좀 유명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모델 랭킹 탑 50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대상까지. 자축하는 메시지를 SNS에 남기기도 했었고, 아시아를 다 씹어 또 먹었네요. 2022년에는 7년 이상의 톱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인정을 받은 최고의 모델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아이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 진짜요. 네네네. 대단하다. 아니 정상에 오르기까지가 이게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경쟁이 그럼요, 셀 그럼요. 텐데. 워낙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가서 모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고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아이고. 해요. 2달 만에 13kg에 빠지기도 하면서 건강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법했는데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델이다 보니까 살이 빠지니까 네. 모델로서는 일이 너무 잘 들어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너무 승승장구하게 되는 몸매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샷땡 쇼도 처음으로 이제 서게 됐는데 네. 쇼 당일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네. 그래서요. 근데 브랜드 측에서는 이제 모델의 건강, 모델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와라. 그래야만 쇼를 설 수 있다. 아니면 못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와중에도 MRI를 찍고 검사를 해서 쇼 30분 전에 도착을 합니다. 네.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브랜드에서는 대타를 구해놓은 거예요. 대타 모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심지어는 갔는데 대타 불안하니까. 모델이 그날 신현지 씨가 입어야 될 옷을 입고 있었대요. 어머나 어떡해. 속상해. 진짜 속상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쇼에 못 쏘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한국인이 아니죠. 뭐 있나 보네. 저희가 워낙 또 이게 꿈의 무대잖아요. 그렇죠.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집념으로 내가 MRI 찍어 오면 쇼 서게 해준다면서요 라고 따지면서 읍소를 하고 매달리기도 하면서 내가 이 무대를 꼭 서야 하는 이유를 계속 호소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 샷땡 패션쇼에 오를 수 있었고 요때부터 동료들이 신현지 씨를 와, 이 사람은 영웅이다, 히어로다 라고 또 칭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봉은 10억이라는 거 무슨 말이죠? 또 돈에 또 역시. 그냥 우리 또 혹시 공식 70억 수전노 우리 딸도 혹시 한번 밀어주고 싶어? 10억. 저도 사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글로벌 슈퍼스타답게 돈 버는 규모가 정말 월클급이더라고요. 일단 못 벌 때는 5억 정도다. 5억 미니멈 정도다. 5억이야. 그리고 벌 때는 그보다 뭐 2배 이상, 그러니까 10억까지 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또 그녀의 말에 의하면 이 샷땡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는 편이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라 땡이나 루이비땡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0이 하나 적다라고 하고 서운하네. 그리고 또 이게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 화보가 런웨이보다는 0이 하나 더 붙는다. 오, 라고 하는 네, 화보가. 야,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오늘 약간 좀 그 차오르네요. 예, 그러게요. 애국심이 좀 차오릅니다. 이게 한국인이라는 뭐 한국인 최초라는 말도 좋지만 네.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약간 뭉클해지는 것 맞아. 같아요. 응원하고.